주세요. 계엄 이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어떤 형태에도 계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들이 국회를 향한 경고성 계엄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계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다른 장관들 누구까지가 그런 문서들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테지만 외교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문건을 보면 결국은 계엄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의 문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죠? 글쎄요, 뭐 대통령님은 그렇게 만약 대통령님이 직접 주신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무위원들 모두가 이 계엄 자체는 계속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하신 거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에 경제와 외교를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사항이 담겨있는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죠. 아니 저희가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저희가 계엄의 선포를 동의하시죠? 제 말에. 계엄의 선포를 저지하지 총리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은 이걸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보관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아니 그러나 국회에서 우리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셨을 때 안 했으면 지금 저희는 계엄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수용을 하셔서 해제를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선관위원장님 나와주세요.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계엄 발령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자체가. 대통령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에 국정원이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데 또다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나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일이네요. 해킹으로 접속해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 서버 자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적으로도 힘들고 또 내부적으로 직접 접촉한다면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흔적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리적으로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망을 통한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대통령이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같은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4년 총선 때에도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1, 2, 3, 4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번호는 아마 디폴트 된 거를 아마 특별히 고치지 않고 쓰는데 그 시스템 자체도 내부 업무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 시스템하고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킹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 후에는 바로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시정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올 1월 달에 그 국정과 같이 다시 한번 이행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올 1월이라는 거는 총선 총선을 전에 앞두고 완료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이것도 틀렸고요.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렇습니다. 헌법 하지만 기관입니다. 예. 정부 부처들에게 혹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등등 전파는 하셨습니까?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전파를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안 컨설팅 자체가 우리가 국정원 또 인터넷진흥원 또 양당의 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그 단체 그대로 우리가 지적된 보안 컨설팅에 나타난 문제점을 그 후에 바로 2000올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 때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주치 사항을. 제가 그 당시 과방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면 이미 선관위가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통령 담화를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또 취약하다는 부분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그렇게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문건 하나 띄워주시죠. 대통령이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이게 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신용환 씨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보면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에요. 보시면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 자동 개표기 부정,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 결과 바꿔치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죠? 절차적으로 그것이 어떤 전자투표 자체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절차적으로 그걸 모아서 다시 검사하고 다 그 절차 투개표 과정 자체에서 그 양측 후보자들, 정당 관계자들, 공무원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도 보시면은 양정철 개입설 해서 중국 개입설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또 보여주세요.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에 있다. 그래서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승패 조작이 가능하다. 어떠세요? 제가 저희 선관위에서 누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게 투개표, 개표 자체가 손으로 이루어지고 그 투개표 자체에 대한 수기 작업에 따른 직계표가 따로 있고 그 직계표에 따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계표도 종이 직계표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일 때까지 그 직계표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계 자체에 약간의 실수나 있으면 바로바로 파악이 돼서 바로 고쳐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여러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 컴퓨터 안에서 그대로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거대 정당의 내부 문건, 그것도 한 번 누가 쓴 것도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런 류의 논의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